수저혁명 정주행을 2번 하시고 매매를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멘탈 강의가 너무 와닿아서 회원 가입을 하셨고, 주식 강의 또한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이 있구나. 아이고,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한테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이 나요. 네,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녀분들이 계시대요. 그렇게 자녀분들이 계신데 너무 멘탈 강의가 좋다고 생각돼서 매일 같이 한 편씩 듣고 있는데, 자녀들이 저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딸아이 왈 아빠만 들으면 되지 왜 우리들에게 강요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멘탈 강의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니 청소년기에 들어야 한다고 강요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요를 해서라도 듣게 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인데, 혹 요즘 아이들이 자유롭고 뭐 좀 그런데 내가 너무한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멘탈 강의 부분 22편까지는 아이들에게 정주행 한번은 할 생각입니다. 일조님의 생각이나 혹 해주고 싶은 얘기가 없나 해서 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늘 가족분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시길 바랄게요. 저도.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제가 여기에 응답을 드려볼게요. 이러한 내용은 다른 분들도 반드시 도움이 되세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내용은. 이게 그리고 본질이고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 뭐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가족 중 누구든, 그리고 또 뭐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은 게 본질이잖아요. 그러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군가가 어떤 걸로 아무리 기분이 좋다고 한들 너 이거 해 이랬는데, 그렇게 나랑 심적으로 많이 가깝지 않거나 평상시에 나한테 그렇게 애정을 많이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걱정된다고 말하면 그냥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생각을 수술시킨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뇌수술 시킨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길로 빠져들었을 때,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싶을 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혹은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우선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의식에 다가가야 돼요. 그 사람의 무의식에. 그래서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소나기를 갑자기 퍼부으면 사람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속옷까지 다 젖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무의식에 일단 다가가셔야 되고, 그 사람의 무의식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따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말을 더 하고 싶지 듣고 싶은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서 듣고 싶겠죠. 그래서 듣고 싶을 수 있지만 대부분 본능적으로는 내 주장,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가. 그 바꾸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고민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혹은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고민을 갖고 사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이런 것들부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내를 많이 변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물론 긍정적이었지만 진짜 저를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랑 둘이 있을 때는 막 춤추면서 즐거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민도
늘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이 나한테 많은 것을 얘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민도 물어보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늘 물어봐주고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당연히 그러면 신나서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안 신나다면 이미 내가 여태까지 좀 잘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마음으로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한테 잘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지만 나도 바뀌고 상대도 바뀌게 할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이 세 가지 말을 상대방한테 자주 하지 않으신다면 마음으로는 굉장히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어요. 아시겠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것은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나 미안한 거 없는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안한 것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죠? 그러면 상대방이 되게 늘 따르고 싶은 사람이 돼요. 저는 이걸 가족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로 제가 회사 생활도 8년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에서 3년, 정말 큰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저는 회사 생활 하면서도 당연히 엄청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민폐를 주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분이 계셨어요. 어떤 팀장님 중에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미안할 게 없으신데 저한테 늘 너무 미안하다. 정말 내가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늘 퇴근 때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더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좀 능력이 안 되네. 미안. 그리고 제가 조금만 잘해도 진짜 고맙다. 우리 팀을 위해서 너가 이렇게 해줬구나. 진짜 고마워. 진짜 너 최고야. 고마워.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뭐 사랑한다는 말은 뭐 안 하셨지만 좀 이렇게 나쁘끄럽잖아요.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만난 분이니까. 하지만 굉장히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게 저한테 늘 넌 정말 매력이 있어. 넌 너무 매력적이야.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때 죽도록 일을 했어요. 정말로. 제가 주식 매매라든지 사업적으로 어떤 사업체를 키우고 있는 어떤 활동보다도 이때만큼은 정말 죽도록 일을 했어요. 회사 일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팀이 잘 되는 게 뭔지 엄청 고민하고 그래서 팀장님이 잘 되시길 바라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하고는 유일하게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뭐 사소한 거라도 내가 정말 없다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것도 늘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전화통화 끊을 때마다 저는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카톡이든 뭐든 사랑한다고 가족들한테 늘 말하고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그리고 이렇게 해서 2달이든 3달이든 뭐 1년이 걸려도 좋아요. 제대로 변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상대방이 제대로 나랑 같이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빨리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빨리 변했다가는 또 빠르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제자리로 빠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자녀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멘탈 강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냥 일단은 안 듣게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듣게 하는 게 낫고 그리고 내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굳이 나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변해야지, 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급묵자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민도 들어주시고 이런 시간을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과를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거 그냥 생각난 김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또 사과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사과 누군가한테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과를 해요. 뭐냐면 잘못된 사과를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건 오해야. 그게 아니고 이 내 진심은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덧붙여요. 결국에 그건 뭐냐면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나 다름없거든요. 네, 사과할 때 이건 굉장히 큰 스킬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건 오해야. 그게 아니고 내 진심은 이 말을 절대 하셔선 안 돼요. 절대로. 왜냐면 무의식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차라리 내가 잘못 사과했으면 상대방이 아니 너 왜 그렇게 사과해? 나 기분 나빠하면 그런가? 미안 이러고 다시 사과할 기회라도 있는데 그건 오해야. 그건 내 진심이 아니고 내 진심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면 무의식적으로 사과를 받았긴 했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런 사과는. 그러면 결국에는 안 풀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싫은 사람이 돼버려요. 이 사람 뭔가 날 기분 나쁘게 하네? 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이 싫어.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할 때는 정말로 미안하단 말만 하셔야 돼요. 다른 거, 그건 오해야. 그건 오해야. 혹은 내 진심은 말이야. 이런 해명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서로한테 살다 보면 당연히 사과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엄청 강하게 사과를 해요. 진짜 미안해. 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조금 너무 예민하게 말했던 것 같아.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과할 일이. 사소한 거라도. 그런 사과할 일이 딱 생각이 들었다 하면 그리고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런 사과를 할 때는 되게 최대한 오버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버스에서 누군가 내 발을 아주 세게 밟은 거예요. 구두발로 뒤꿈치로 콱 밟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미안해요. 이거 실수예요. 이러면 기분이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굉장히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내 진심은 내가 진짜로는 밟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흔들려서 그래요.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정말 깜짝 놀라서 내가 진짜 너무 실수했다. 미안해요. 진짜 괜찮아? 아까 내가 밟았는데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이러면 안 아파져요. 실제로. 우리 뇌가 덜 아프게 인지해요. 그 반대로는 아까 같은 상황일 때는 또 더 아프게 인지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실 때는 내가 조금 잘못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네? 이런 걸 인지하셨을 때는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만 진짜 그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것까지 막 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랬을 때 너가 정말 이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 나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 그런데 별로 화를 안 내줘서 고마워. 아니면 상대방이 화를 냈다면 그 정도만 화내줬다니 진짜 고마워. 너는 진짜 성인군자야. 이런 정도로 정말 사과를 많이 하시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미안해져요. 내가 그렇게 미안할 일은 아닌데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번 길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본질적인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래서 내가 어떤 것을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첫 번째, 내가 그 사람의 무의식에 접근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을 것이다. 트로이 목마 아시죠? 성의 문이 열렸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더 쉽게 어떤 생각을 전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이 굳건히 닫혀 있으면 아무리 내가 어떤 주장을 해도 더 강하게 방어가 될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